챕터 1 평온 속의 불안. 도둑 며느리라니. 어머니의 날 선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믿고 섬겨온 시어머니께 그런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불과 몇 시간 전 백화점 한복판에서 어머니가 제게 도둑이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러나 그날 아침만 해도 집안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어머니 드실 미음을 정성껏 쑤었고 남편은 식탁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안방에서 나오시길래 얼른 부축해드리며 아침상을 차렸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제 음식을 흡족해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미음이 왜 이렇게 싱거워? 도대체 입에 맛이 하나도 없네. 나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간을 잘 못 맞췄나 봅니다. 역시나 또 음식 솜씨를 지적받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속상함을 감추려 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30년을 며느리로 살며 애써왔건만 아직도 어머니 눈엔 제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가 봅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나는 대체 뭐란 말인가. 남편은 묵묵히 신문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남편이 어머니를 말려주길 기대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상을 치우다가 문득 어머니 왼손에 늘 끼워져 있던 금반지가 보이지 않는 걸 알아챘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남긴 귀한 반지로 어머니는 특별한 날에만 그 반지를 끼셨지요. 최근 반지가 빛을 잃어 안타까웠던 참에 며칠 뒤 다가오는 어머니 생신에 맞춰 몰래 윤을 내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오늘 오후 어머니께서 교회 모임에 가신다 하셔서 그 사이 백화점 수선 코너에 다녀오려고 계획했습니다. 어머니께서 TV 뉴스를 보시는 사이 저는 안방 서랍장 속 보석함에서 반지를 살며시 꺼냈습니다. 반지는 예전보다 광택이 바랬지만 제 손바닥 위에서 묵직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깨끗이 손봐드려야지. 가슴 한켠에 작은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반지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외출 채비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들킬세라 조용히 대문을 빠져나와 버스를 타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이 작은 깜짝 선물이 엄청난 오해의 불씨가 되리라고는 그때는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챕터 2 깊어지는 오해. 저는 백화점 귀금 속 코너에서 어머니의 금반지를 세척 맡겼습니다. 직원이 곧 새 것처럼 반짝일 겁니다라고 말하자 제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모습을 상상하며 뿌듯해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잠시 후 등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손에 든 건 설마 내 반지. 놀라 뒤돌아보니 어머니께서 잔뜩 굳은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눈엔 노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 어머니, 저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변명을 듣기도 전에 어머니는 방금 직원이 건넨 반지 상자와 제 손에 든 영수증을 확 낚아채셨습니다. 상자를 열어 반지를 확인한 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고함을 치셨습니다. 어머니,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몰래 내 반지를 가져가 팔아먹으려고 했지. 순간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고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나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제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맺혔지만 사람들 앞이라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변명하지 마. 내가 널 가족으로 믿은 내가 바보지.
역시 남의 피는 어쩔 수 없구나. 그 모진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30년을 가족으로 살아왔건만 어머니 마음엔 제가 끝내 남남이었나 봅니다. 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느닷없이 제 뺨을 세차게 때리셨습니다. 아! 하는 탄성이 주변에서 터져나왔지만 눈앞이 캄캄해진 저는 비틀거리며 주저앉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뺨보다도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반지를 움켜쥔 채 바닥에 떨어진 상자와 영수증을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어머니, 이 배은망덕한 것.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말씀을 내뱉고는 획 돌아서 가버리셨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바닥에 나뒹구는 반지 상자와 구겨진 영수증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고 주위에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충격과 오해 속에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어머니의 마음이 닫혀버린다면 우리 가족은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챕터 3 외로운 선택. 백화점을 나온 저는 한동안 거리 여기저기를 걸었습니다. 집으로 발길을 돌리기가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께서 던지신 마지막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라. 그 차디찬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몇 차례 전화가 왔지만 차마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남편마저 어머니 편을 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 헤매다 밤늦게 겨우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대문 앞에 서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문을 아예 걸어 잠그신 건 아닐까 걱정하면서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어머니와 남편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싸늘한 정적 속에 제가 들어서자 두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로 꽂혔습니다. 어머니, 내가 이 문턱을 다시 넘다니 뻔뻔하구나. 얼음장 같은 어머니 목소리에 저는 주춤 섰습니다. 남편은 눈치만 살피며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주시면 반지를 팔려던 게 아니고 어머니 됐고 너 같은 건 당장 짐 싸서 나가. 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은 채 단호히 쏘아붙였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 엄마 진정하세요, 여보.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어머니, 너까지 이 여자 편을 들 작정이냐? 남편은 난처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 당신도 왜 그랬어? 미리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잖아. 남편의 나지막한 한마디가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결국 남편도 제가 잘못했다고 여기고 있는 걸까요? 저는 어떻게든 오해를 풀어보려 애원해 보았지만 어머니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어두운 표정으로 한동안 말이 없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 당신 당분간 친정에 가 있는 게 어때? 엄마 화가 좀 풀리시면 그때 다시.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마저 제가 이 집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걸까요? 결국 제가 집을 비켜드리는 수밖에 없겠지요.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작은 여행 가방에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에도 눈물이 자꾸 흘렀지만 이를 악물고 훔쳤습니다. 늦은 밤 저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미안한 얼굴로 문 앞까지 배웅했지만
끝내 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에 온몸이 떨렸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시렸습니다. 과연 이렇게 떠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이젠 정말 제 자리는 이 가족에 없는 걸까요? 챕터 4 뜻밖의 동지. 그 밤 저는 근처 여관에서 겨우 눈을 붙였지만 마음은 한시도 편치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휴대전화 벨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제가 집을 나왔단 소식에 놀란 딸은 전화를 받자마자 울먹였습니다. 저도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은 다짜고짜 자신에게 오라고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딸의 집 문을 열자마자 딸아이는 달려나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 토닥여주는 말에 그만 참았던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지난밤 일을 겨우겨우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딸은 분노로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도둑으로 몰았다는 대목에서는 딸의 눈에도 분함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딸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딸 엄마, 도저히 그냥 못 있어. 나 할머니 댁에 갈래. 이건 정말 아니잖아. 나 얘야, 이러지 마. 더 일이 커질지도 몰라. 하지만 딸은 제 만류도 듣지 않고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딸이 할머니와 마주칠 생각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 시각 시댁집에서는 어머니와 남편이 무거운 침묵 속에 아침을 맞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예상치 못한 손녀의 방문에 두 사람은 놀랐습니다. 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딸 할머니, 왜 우리 엄마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엄마 잘못한 거 없어요. 어머니는 손녀의 거센 추궁에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어머니, 내가 몰라도 될 일이다. 어린애가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라. 딸 할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 엄마는 반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해드리려던 거였다고요. 근데 할머니가 엄마 말을 안 들어주셨잖아요. 어머니, 그건 내 엄마 입장이고, 아무튼 내 물건을 몰래 가져나간 건 용서 못해. 딸은 할머니의 냉혹한 태도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딸 할머니, 엄마가 가족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해요. 어머니, 이게 정말 버릇없이 너까지 이럴 줄은 몰랐다. 화가 난 할머니는 더 대꾸하지 않고 돌아서 버리셨습니다. 딸은 눈물을 왈칵 쏟으며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잠시 후 딸은 눈이 붉어진 채 제게 돌아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절대 안 바뀔 것 같아.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딸아이가 이렇게까지 제 편이 돼주니 한편으로 가슴 한구석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된 듯하지만 딸 덕분에 저는 언젠가 어머니도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챕터 5 드러난 진실. 그날 저녁 남편이 딸 집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남편은 구겨진 영수증을 제게 내보였지요. 백화점 귀금 속 코너 영수증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무심함을 자책하며 연신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니 그동안 응어리졌던 감정이 한꺼번에 복받쳐 올랐습니다. 저도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둥켜 안고 함께 울며 오랜 오해를 풀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영수증을 내보이며 사실을 설명했지만
어머니께서는 매서운 눈길로 저만치 밀쳐두었습니다. 급기야 어머니는 울분을 터뜨리며 소리치셨습니다. 난 애초에 그 며느리 받기 싫었다. 내가 고집 피워드렸을 뿐, 난 한 번도 며느리를 내 자식으로 인정한 적 없어. 속내를 쏟아내는 어머니의 눈에 분노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또 내가 평생 너희 뒷바라지 했는데 결국 날 배신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남편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내 없이 저도 못 삽니다. 엄마가 끝까지 아내를 내치시면 저도 이 집을 나가겠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래, 다 나가. 너도 그년도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려. 결국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오열하셨습니다. 남편도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질 듯 했지만 차마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무너지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았지만 이젠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숨겨왔던 속마음이 드러나자 가족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친모와 아들의 사이마저 금이 간 지금 정말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 나고 마는 걸까요? 챕터 6절망의 끝. 그날 밤 우리는 딸의 집 거실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외침이 귓가에 맴도는지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결국 이 가족을 깨버린 걸까 죄책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한밤중 부엌 창가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불 꺼진 거리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정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 하는 절망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딸 집에 머물렀지만 한순간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홀로 계실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졸였습니다. 혈압도 높으신데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실까 걱정투성이었습니다. 딸은 학교와 아르바이트로 바빴고 남편도 직장에 매여 있었기에 저는 혼자 결심했습니다. 몰래 한번 어머니 댁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더 화를 내실지도 모르지만 그냥 외면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오후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아 조심스레 문을 열었지요. 어머니 저예요. 작게 불러보았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드시다 만 밥그릇들이 놓여 있고 바닥엔 드시던 약봉지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어머니 혼자 계신 흔적이 쓸쓸히 남아 있어 목이 콱 메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저는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침대 겹 바닥에 어머니께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미동도 없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다급히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약한 맥박이 느껴졌지만 의식은 없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알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 사이렌이 골목을 울렸습니다. 응급대원들이 들것에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는 동안 저는 끝까지 어머니의 손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버티세요. 제 눈앞이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이렇게 의식 잃은 채 누워 계신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연신 어머니를 부르며 함께 응급차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무사해야 해요. 우리 가족의 시간이 이대로 끝나버리지 않기를 가슴 졸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정말 최악의 순간이 찾아온 걸까요?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챕터 7 진심의 순간. 응급실에서 긴 밤을 보낸 끝에 다행히 어머니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중환자실 밖에서 가슴 졸이며 지켜본 지 몇 시간이 지나 깊은 새벽 어머니께서 희미하게 눈을 뜨셨습니다. 저는 곧장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나 어머니 저예요. 괜찮으세요? 어머니의 흐릿한 눈동자가 저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제 얼굴을 알아보신 듯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미경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어머니는 제 손을 약하게 잡고 흐느끼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나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하신 거 없어요. 제가 다 잘못한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너를 몰라줬지. 넌 얼마나 힘들었겠니? 어머니의 떨리는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쥐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눈 뜨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고맙다 미경아. 나 같은 못난 시어머니 받아주느라 참 고생 많았다. 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제 뺨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저는 그 손길에 결국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미경아, 이제라도 널 내 딸로 받아들여도 되겠니? 나 어머니 저 부족한 며느리인데 이렇게 불러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은 채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며 미약하게나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침 그때 남편과 딸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화해한 우리 모습을 본 남편과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엄마, 이젠 아무 걱정 마세요. 우리 다 같이 있어요 하고 울먹였고 딸도 할머니 손을 잡고 이제 집에 가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라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연신 미안하다, 고맙다를 흘리셨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의 오해를 모두 풀고 진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러운 오해의 응어리가 눈물 속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가족은 진정한 화해에 이른 것입니다. 챕터 8 따뜻한 화해. 몇 주 후 어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서 퇴원하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마침 그날은 어머니의 늦된 생신이기도 했습니다. 거실 식탁에는 정갈한 생신상과 작은 케이크가 올려졌습니다. 제가 손수 끓인 미역국 냄새가 집안을 감싸고 남편과 딸도 들뜬 얼굴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제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어머니 내 생에 이런 호강을 다하는구나. 고맙다, 미경아. 나 축하드려요,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는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그릇에 떠 어머니께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토닥이며 연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딸도 옆에서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의 얼굴에 잃었던 평온이 번져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어머니께서 조용히 안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낯익은 오칠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상자를 열어 반짝이는 금반지를 꺼내셨습니다. 바로 얼마 전 그렇게 소동을 겪게 했던 그 반지였습니다. 어머니 미경아, 이리 와보렴. 놀란 제가 다가서자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 반지를 제 손가락에 쑥 끼워주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을 빼려 했지만 어머니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머니 갖고 있어라. 이건 이제 내 거다.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 미경이에게 주는 선물이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환한 웃음으로 제 손을 꼭 감싸주셨습니다. 어머니 받아줘. 내가 내 딸인 증표로 생각하면 돼. 오래전부터 언젠가 이걸 주고 싶었는데 내가 괜한 고집을 부렸지.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머니와 꼭 끌어안았습니다. 나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 엄마. 제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엄마라는 말에 어머니도 울음을 터뜨리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남편과 딸도 우리 곁에서 박수치며 웃었습니다. 오랜 세월 돌고 돌아 우리 가족은 이렇게 진심으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뒤늦게야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알게 되었지만 늦은 만큼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서로를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며 살 것입니다. 이제 남은 날들은 서로에게 미쳐주지 못했던 사랑을 나누며 채워갈 생각입니다. 어머니는 이날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 자식한테도 못 털어놓은 내 속마음을 다 씻은 기분이란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묵은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 깊이 따뜻한 평온이 번졌습니다. 우리 가족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날 같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였습니다.